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던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친과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낸지라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친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와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가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 가는 것보단 남친이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안 갔었어요. 근데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한테 토요일에 형님 내외분이 온다면서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렸죠. 상견례 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 원짜리 준비해서 갔는데 당연히 점심시간에 가는 거라서 음식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에 남친이 올 때마다 엄마가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어째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게 11시 반이었는데요. 다시 생각하니까 또 울컥 눈물 나네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줄게"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형님과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뻘쭘하니 좀 그렇지?" 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음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음 작게 자르고 알겠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러시길래 약간 황당해서 남친을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하고 미소 띤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머리랑 꼬리 손질을 계속했어요.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되는지 물어봐도 형님도 모른다고 하고 마침 어머니는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을 짜러 가셨거든요. 그러니 예비 형님하고 둘이 그걸 잘라야 하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한입 크기랬으니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라고요. 그러면서 샘플을 주길래 열심히 그 크기대로 잘랐네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오시더니 저희가 잘라놓은 황태를 보시며 이렇게 작게 잘라서 찜을 하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고 짜증 섞인 말투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그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친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냐고 궁시렁거리니까 갑자기 제게 샘플을 줬던 형님이 제가 잘났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식탁이 6인용인데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이라 남자들 3명 먼저 챙겨주고 여자끼리는 나중에 먹었는데 남자들이 먹다 남은 황태찜이랑 김치 그리고 김이 전부였고 국도 없었네요.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를 한 캔씩 하시는데 너무 얼떨떨해서 당시에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한 느낌뿐이었달까요? 그렇게 점심 식사 끝낸 게 2시이고 남친이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도 시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 거리시면서 계속 수다산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 얘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막내야, 설거지 좀 부탁할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지 아예 몰랐네요.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너무하다 싶었지만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 뒤에서 설거지 잘한다느니 너는 동서시 집살이 하겠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제 뒤에서 희희낙낙거리는데 진짜 진심 열받더군요. 대충 정리 끝내고 볼 일 있다고 남친하고 나오는데 어머니 왈 "내일도 형님 있으니 또 점심 먹으러 와. 자주 봐야 정이 들지." 하시대요. 사실 몇 주 동안 남친이나 저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이것저것 주말 이틀 동안 데이트 계획을 쫙 짜놓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거절할 줄 알고 남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는데 남친은 대뜸 생구sus더니 내일도 오겠다는 듯이 아주 큰 목소리로 좋죠. "그럴게요."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도저히 가슴에 쌓아두고 지나가기에는 보통 일은 아니다 싶어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오빠네 집에서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갔는데 그제서야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다 내가 한 거 알긴 하냐. 거기다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걸 내가 잘못한 걸로 몰아가는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대판 싸웠어요. 남친은 철저히 자기 가족 편만 들더군요.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남친이 물어봤답니다. 자기 엄마한테요.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는데 설거지랑 황태찜 손질시킨 거 뭐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자기들 대화에 못 껴서 설거지한 걸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집가 무슨 손님이야? 앞으로 제일 많이 일해야 하는데 진짜 예민한 기집애네. 그러셨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나마 예비 시아버지만 유일하게 나중에 그러셨대요.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켰냐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친 아버님만 같이 먹자고 말이라도 해주셨네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친이 아무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며 어른이랑 한 약속 안 지켰다고 버릇없다고 지랄이네요. 그럼 저랑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건 생각 안 나나 봐요. 헤어지자고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네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후기 글입니다.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구남친한테 전화하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팸 메시지함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구구절절 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의 요지는 자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부터 시가해에 왕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비켜줘야 하니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은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어차피 상견례도 끝나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굳이 내외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다고. 제 입장에선 그냥 구구절절 변명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친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간간히 할 때가 있었는데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형수가 틈만 나면 자기는 시어머니 한 분 정말 잘 만났다고 한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수가 그러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저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혹시라도 결혼했다면 형님들 뿐도 보통이 아닌 듯 보였어요.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진 않았지만 솔직히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듯 제가 뭘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화를 내거나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는 게 딱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던 겁니다. 사실 남친이 그렇게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 역성만 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비참합니다. 남친에게 내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말이에요.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니 저를 너무 하찮은 사람 취급을 하는데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길 뿐입니다.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할 때는 한없이 다정했던 남친이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엄마는 남친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나서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날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은 해봐야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싸그리 사라지고 나중엔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란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일요일에 점심도 펑크 내고 자기 아들 맘고생까지 시킨 예민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잘해줄 마음이나 생기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끼워 맞춘다고 해도 괜히 저만 이상한 여자 돼서 이혼하겠죠. 남친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서 아들만이 힘들까 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오신다고 한다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누구도 못 믿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 된 다음에 만났다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친은 우체국 계약직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게다가 남친 부모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건 예비시가에서 다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 박아 두시던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혼도 전부 다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남친에 비해 저는 현재 근무지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정성이나 급여 부분도 제 쪽이 훨씬 더 좋죠. 엄마가 저한테 생활비 따로 안 받으시고 꾸준히 결혼 자금 모아주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사정도 빤히 알기 때문에 부담드리기 싫었거든요. 상견례 마치고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잡으려고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무서우니 차라리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뭐 여기까지 진행돼서 다행히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친 집은 면단위 아주 시골인데 식장은 잡으려면 다음 주로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놨는데 그건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엄마는 그래도 상견례까지 한 사이니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남친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이유는 사실 엄마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한참 남친과 헤어지네 만에하며 심하게 싸울 때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그러셨어요. 자기 딴에는 최대한 교양 있는 척 말하긴 했지만 요점은 하나였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희 두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아빠 없이 자란 티가 난다며 진짜 가족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많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그딴 식으로 대하는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예의나 매너를 다시 배우라고 받아치긴 했지만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와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식장도 안 잡았고 아무 준비도 한 건 없지만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가 결혼한다는 거요. 워낙 좁은 동네라서 이제 곧 저와 남친의 파혼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겠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네요. 사실 남친 만나기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계획하는 바람에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차라리 제게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요. 지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시작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제대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극복해야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환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해요.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어요. 다들 응원해주세요.